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제 인생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아빠가 돈은 안 벌어오고 맨날 술에 취해서 엄마를 괴롭혔거든요. 아유, 술 냄새. 또 술이야. 정말 지겨워서 못 살겠어. 일하러 나간다더니 술에 쩔어서 왔네. 웬수, 웬수. 오늘 일을 하긴 한 거야? 출근했냐고. 뭐? 어디 여자가 남자한테 출근했냐 어쨌냐 잔소리야? 시끄러워. 암탉 울면 집안 망하는 거 몰라? 이번 달 생활비가 뚝 떨어졌는데 그럼 어떻게 해? 이제 뭐 먹고 살 거냐고. 생활비가 왜 떨어져? 네가 살림을 엉망으로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혹시 나 몰래 어디다 돈 빼돌리는 거 아니야? 빼돌릴 정도로 넉넉하게나 벌어오면서 그런 소리를 해. 당신 월급으론 쥐꼬리한테 형님 해야 될 판이라고. 뭐게 어째? 너 지금 하늘 같은 서방님 무시하냐? 아빠는 술에 취해서 집안 물건들을 때려 부수고 그걸로도 모자라 엄마에게 손찌검까지 하셨어요. 결국 참다 못한 엄마는 저를 두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여행 가방에 옷을 아무렇게나 쑤셔넣고 대문을 나서던 엄마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네요. 제가 5살 때의 일이에요. 엄마 어디가? 아빠 말씀 잘 듣고 집에 있어. 엄마가 연락할게. 싫어, 나도 같이 갈래. 저는 그때 엄마가 저를 버리고 집을 떠나는 건지 몰랐어요. 그냥 엄마가 어딜 가길래 무작정 따라 나선 거죠. 엄마 치맛자락을 꼭 붙들고 따라가는 저를 엄마는 동네 슈퍼마켓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배탈 난다고 못 먹게 하던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주시는 겁니다. 이거 먹고 여기서 잠깐 기다리고 있어. 엄마 금방 갔다 올게. 신아, 가지마. 엄마 나랑 아이스크림 나눠 먹자. 아니야, 엄마는 안 먹어도 돼. 너 먹고 있어. 엄마가 볼일 끝나면 금방 올게. 엄마 따라오면 안 돼, 알았지? 저는 슈퍼마켓 앞에 펼쳐놓은 평상에 앉아서 엄마를 기다렸어요.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손에 꼭 쥐고요. 그때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예, 꼬마야, 아이스크림 다 녹겠다. 얼른 먹어. 아니에요. 이거 우리 엄마 오면 같이 먹을 거예요. 우리 엄마도 아이스크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슈퍼 아주머니가 혀를 끌끌 차시더라고요. 네 엄마 어디 가셨는지 알고 하는 얘기야? 몰라요. 금방 오신다고 했어요. 아이고, 독한 년. 저 불쌍한 것을 두고. 그때는 아주머니가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죠. 전 해가 지고 날이 어둑해질 때까지 평상에 그대로 앉아서 꼼짝 않고 엄마를 기다렸어요. 손에 든 아이스크림은 다 녹아서 뚝뚝 흐르는데 한 입도 먹지 못했죠. 결국 제 손에 빈 아이스크림 막대만 남을 때까지 엄마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울지는 않았어요. 울면 진짜 슬픈 일이 날 것만 같았거든요. 잠시 후 절 데리러 온 아빠를 보고 나서야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빠, 엄마가 금방 온다고 했는데 안 와. 아이스크림 엄마랑 같이 먹으려고 계속 기다렸는데 다 녹아서 못 먹게 됐어. 시끄러워. 사내 자식이 그깟 아이스크림이 뭐라고. 뚝 그쳐. 그날 전 눈물 콧물 범벅에 녹은 아이스크림까지 범벅이 된 채로 아빠에게 안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이스크림은 입에도 대지 않았어요. 얼마 후 아빠는 시골에 계신 할머니 집으로 절 데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제가 가면 웃는 얼굴로 꼭 안아주셨는데 그날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았어요. 다짜고짜 아빠 등을 손바닥으로 팡팡 내리치시더라고요. 이놈아, 또 사고 쳤냐? 이번에는 뭐야? 마누라를 팼냐, 노름을 냈냐? 아유, 노인네가 기운도 좋아. 엄마, 아파. 그만 때려. 이놈아, 언제 사람 될래? 에? 저린 것을 이리 데려오면 어쩌겠다는 거야? 애는 부모가 거둬야지. 애 엄마가 집을 나갔는데 그럼 어떻게 해? 엄마가 당분간만 맡아줘.
그럼 네 놈은 뭐라고? 나는 돈 벌어야지. 할머니와 아빠의 대화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어린 나이에도 한 가지 직감을 했습니다. 아빠도 엄마처럼 저를 버릴 거라는 걸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데 아빠 불호령이 떨어지더라고요. 사내 새끼가 왜 이렇게 깡이 없어? 정신 바짝 차려. 계집애처럼 질질 짜지 말고. 알았냐? 그렇게 아빠마저 떠나고 저는 할머니와 둘이 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집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산 밑 외딴 곳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1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고 버스 정류장은 30분이나 걸어 나가야 하는 첩첩산중이었답니다. 그곳에서 할머니는 집 앞 텃밭에서 농사지은 채소를 이웃들에게 팔아 근근히 저를 먹여 살렸습니다. 원래는 3일장이나 5일장을 쫓아다니며 장사를 하셨는데 다리가 많이 아파지시면서 장터까지 나가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었거든요. 저희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이웃들이 할머니의 채소를 사주어서 그 돈으로 겨우 저를 먹여 키우신 겁니다. 저는 또래에 비해서 체구도 작고 비실비실했습니다. 할머니는 늘 방 한쪽 벽에 저를 세우고 키를 재주셨는데 제가 쑥쑥 크지 않아서 애를 태우셨어요. 할미가 끼고 살면서 잘 못 먹여서 그러나 어찌 이리 키가 안 자랄꼬. 살도 포동포동 찌면 좋을 텐데 내일은 달걀이라도 좀 얻어다 먹여야겠다. 괜찮아 할머니. 요즘은 마른 몸이 유행이야.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봐요. 전부 날씬하잖아. 그래서 너도 연예인 될 거냐? 못할 것도 없지. 내가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얼마나 잘하는데. 제가 할머니 앞에서 엉덩이를 흔들면서 노래라도 한 곡 뽑아드리면 할머니는 손뼉을 치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꼭 끌어안고 얼굴에 뽀뽀를 마구 해주셨죠. 여이 귀여운 내 강아지. 너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너라도 있으니 이렇게 웃을 일도 있지. 너 아니면 내가 웃을 일이 있겠냐? 할머니의 쭈글쭈글한 입술이 싫으면서도 좋았어요. 할머니는 엄마 아빠 대신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저의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이웃 아주머니랑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은 겁니다. 그래, 몇 시에 간다고? 나도 좀 데려가라니까. 내가 집 앞으로 갈 테니까 날 좀 태우고 가. 알았지? 지금 바로 출발할 거야. 전화를 끊은 할머니는 황급히 외출 준비를 하시더군요. 방에서 자다가 통화하는 소리에 깬 저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저만 두고 외출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할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볼일이 좀 있어서 읍내에 다녀올 거야. 무슨 볼일인데요? 넌 몰라도 된다. 신경 쓸 거 없어. 자꾸만 뭔가를 숨기시는 게 왠지 너무 수상하더라고요. 전 엄마가 절 버리고 가던 날이 떠올랐죠. 할머니, 다리도 아픈데 읍내까지 어떻게 가시려고요? 걱정 마라. 옥순 할머니 아들 차 타고 다녀올 거니까. 할머니는 따라가겠다는 저를 한사코 뿌리치고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머니를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든 모양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보니 밖은 벌써 해가 넘어가고 어둑어둑하더군요. 집안은 아무 인기척도 없이 조용했습니다. 할머니를 불러봐도 대답이 없더군요. 전 그날 불도 켜지 않은 컴컴한 집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저를 버리고 겨우 할머니 집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할머니마저 저를 두고 어디로 사라져버린 건가 싶어 무섭고 서러웠어요. 그때 비틀어진 할머니 집 대문이 삐그덕 소리를 내면서 열리더군요. 그리고 할머니가 아픈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힘겹게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양손 가득 무언가를 들고 말이에요. 집에 불도 안 켜고 뭐하고 있니?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저를 안아 일으키셨어요. 눈물 콧물로 엉망이 된 저를 보더니 거친 손바닥으로 얼굴을 마구 비벼서 닦아주시더군요. 전 할머니가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짜증이 뒤섞인 감정으로 할머니께 화를 버럭 냈습니다. 아, 따가워. 할머니 손 따갑다고. 아이고, 미안해. 근데 왜 불도 안 켜고 울고 있었어?
할머니가 안 오니까 할머니도 나 버리고 간 줄 알았다고. 할머니는 제 말을 듣더니 깜짝 놀라며 저를 꽉 끌어 안으시더군요. 할미가 왜 너를 버려? 금쪽 같은 내 손자를 왜 버리겠니? 하지만 엄마도 아빠도 다 나 버렸잖아요. 아이고 가여운 것. 조그만 속에 상처만 가득 들어앉았네. 걱정하지 마라. 네 할미는 내 목숨 끝나는 날까지 너 두고 어디 안 간다. 너 절대 안 버려. 알겠니? 할머니 말씀에 조금은 안심이 되고 화가 났던 마음도 스르르 풀렸어요. 할머니, 근데 어디 갔다 왔어? 그러자 할머니 얼굴에 갑자기 화색이 돌면서 힘들게 들고 왔던 진보다리를 풀어 놓으시더라고요. 이거 봐라. 읍내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새로 생겼다고 해서 할미가 사왔지. 너 깜짝 놀래켜 주려고 할미가 007 작전을 펼쳤잖냐? 할머니가 꺼내놓으신 건 여러 가지 맛을 골라 담을 수 있는 TV에서 광고도 나오는 그 유명한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옥순 할머니가 아들 차 타고 읍내에 이걸 사러 나간다길래 나도 데려가라고 했지. 근데 옥순이 아들이 뭔 볼일이 있다고 자꾸 기다리라는 바람에 이렇게 늦어졌지 뭐니. 자, 그만 화 풀고 얼른 이놈 먹어봐. 저는 할머니가 쥐어주는 숟가락을 집어 던졌습니다. 나 안 먹어! 할머니는 크게 당황하시더군요. 아니 왜? 할미가 쌈짓돈 털어서 큰맘 먹고 사온 건데 한 입만 먹어봐. 응? 서울에서도 아주 유명한 아이스크림이라던데. 난 원래 아이스크림 안 먹어. 아이스크림 아주 싫어한다고. 차라리 치킨이나 햄버거를 사오지. 할머니 바보야.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 저는 할머니께 성질을 부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엄마 때문에 아이스크림은 입에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셨겠죠. 할머니한테 화낼 일은 아니었는데 어린 마음에 괜히 성질을 내고 말았어요. 결국 그 아이스크림 역시 엄마가 사주었던 것처럼 다 녹아서 한 입도 먹지 못하고 버려졌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버리면서 속상해하시던 할머니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그리고 저에게 또 한 번 이별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 바지 주머니에 깊숙이 넣어두었던 통장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열어보니 5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찍혀 있더군요. 할머니, 이거 뭐예요? 조금 더 모아서 주려고 했는데 할미 목숨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너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돈이 있었으면 할머니 병원에 가고 약도 사 먹었어야지. 돈 없다고 병원도 안 간다고 하시더니 이 돈은 대체 뭐냐고요? 이 돈은 네 거야. 공부를 하고 싶으면 공부를 하고 장사를 하고 싶으면 장사 미천으로 써라. 장가갈 여자 생기면 방이라도 얻는데 보태고 이것밖에 못해줘서 미안해. 필요 없어. 나 돈 필요 없다고 할머니. 이 돈으로 당장 병원 가서 수술 받아요. 할머니 지금은 나 혼자서 못 살아. 전 지금이라도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할머니를 일으키려고 했죠.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숨을 깊이 그리고 아주 천천히 몰아쉬더니 다시는 숨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동네 어른들의 도움으로 할머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14살이었어요. 전 아버지께 연락을 해보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계신 곳도 연락처도 알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혼자 할머니를 보내드리고 오니 집에 뜻밖의 손님이 와 계셨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그렇게 찾으려 해도 연락이 닿지 않던 아빠였습니다. 너희네 어디 나갔냐?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지금 장례 치르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래? 어쩐지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한번 와봤더니 고세를 못 참고 가셨구만. 에이 참. 아빠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리에도 슬퍼하는 기색도 하나 없이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더니 갑자기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노인네 어디에다가 꼭꼭 숨겨둔 거야? 아빠 뭐 찾으세요? 너 혹시 할머니 통장 못 봤냐? 바주춤에 맨날 차고 다니던 통장이 있는데. 아이씨, 혹시 장사 놈이 챙긴 거 아니야? 저는 할머니가 주셨던 통장을 꺼냈습니다. 아빠 이거 말이에요? 그래. 네가 챙겨놓고 있었냐? 잘했다. 조그만 새끼가 야물딱지네. 아빠가 제 손에 든 할머니 통장을 낚아채려길래 전 얼른 등 뒤로 감췄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불같이 화를 내시더군요. 너 그거 이리 안 내? 이건 할머니가 저 주신 거예요. 아빠께 아니라 제 거라고요. 뭐야? 버르장머리 없는 놈. 우리 엄마 돈인데 어째서 네 거라는 거야? 어린 놈의 새끼가 벌써부터 돈이라 밝히고 말이야. 아빠는 힘으로 절 제압하고는 제 손에 있던 할머니 통장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힘없는 중학생이었던 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너 있네. 내가 그렇게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주더니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유난을 떨었구만. 전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참았던 울음을 엉엉 터뜨리고 말았죠. 할머니 장례식 때도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그동안 꾹꾹 누르고 있던 슬픔이 터져 나온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소중하게 모아주신 돈을 빼앗겨 버려서 미안한 마음도 컸죠. 할머니가 나 공부하고 장가 갈 때 쓰라고 주셨는데. 사내 자식이 아직도 질질 짜는 버릇을 못 고쳤네. 내가 너 옛날부터 울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지 애미 닮아서 나약해 빠진 새끼. 내가 오늘 그 질질 짜는 버릇 단단히 고쳐준다. 이대로 아빠에게 잡혔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길로 할머니 집을 뛰쳐나와 무작정 달렸습니다. 뒤에서 아빠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대로 뒤도 안 돌아보고 계속 달렸어요. 산길을 얼마나 달렸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낯선 곳에 와 있더군요. 그때가 봄이었는데 어디서 왔는지 사람들이 3355 짝을 지어서 걸어가는 게 보였어요. 그곳은 어느 유명한 산의 등산로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알록달록 고운색의 등산복을 차려입고 꽃놀이 나온 사람들 속에서 저는 완전 이방인이 따로 없었어요. 위아래로 검은 옷에 슬리퍼 차림으로 얼굴은 눈물 콧물 땀 범벅이었거든요. 다들 절 보고 수군대며 지나가더군요. 그때 누군가가 저의 어깨를 딱 잡는 겁니다. 전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아빠한테 잡힌 건가? 뒤돌아보니 다행히도 아빠는 아니었어요. 웬 처음 보는 아저씨였죠. 아, 깜짝이야. 누구세요? 이거 하나 먹어라. 덥지 않니? 그 아저씨가 내민 것은 다름 아닌 아이스크림이었어요. 봄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시간이라 그런지 덥긴 더웠어요. 게다가 몇 시간을 뛰어서 도망을 쳤으니 땀도 많이 흘렸고 기진맥진해 있었죠. 그래도 아이스크림을 보니까 기분이 팍 상하더군요. 안 사요. 전 아이스크림은 안 먹어요. 오늘은 생수가 다 팔려서 이것뿐인데 어쩌나. 그러지 말고 돈 안 받으니까 먹어봐라. 이거라도 안 먹으면 너 진짜 쓰러진다. 모르는 아저씨의 난데없는 다정한 목소리에 제 마음은 그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제가 한참을 울 동안 그 낯선 아저씨는 말없이 제 옆에 앉아서 제가 울음을 그치기를 기다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진정이 되자 메고 있던 통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내서 다시 저한테 내미시더군요. 어린애가 단 걸 마다하다니 너도 사형 꽤나 많은 모양이구나. 그래도 먹을 건 먹어야지. 아이스크림이 뭐지냐? 탈진하는 것보다야 낫지. 저는 아저씨가 주신 아이스크림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말할 수 없이 달콤하고 시원했어요. 저는 엄마와 할머니 생각에 엉엉 울면서 아이스크림을 먹어치웠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 부모님 안 계세요. 그럼 구아야? 네.
어쩐지 아직 어린애가 혼자서 상복 같은 걸 입고 울고 다니길래 에이, 뭔가 심상치 않다 했다. 너 갈 곳은 있고? 아니요. 아저씨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아저씨는 그 산에서 아이스박스를 메고 다니며 생수와 아이스크림을 파는 장사꾼이라고 했습니다. 이 산이 국립공원처럼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은 아니어도 산세가 예뻐서 그런지 등산객들이 꽤 많이 찾는다. 부지런히 오르락내리락 하면 밥은 먹을 수 있어. 산 꼭대기에서 아이스크림 장사를 보고 마다할 사람은 없거든. 어때? 아저씨 일 한번 배워볼 테냐? 그리고 그날로 저는 아저씨를 따라다니며 장사를 배웠습니다. 20kg이 넘는 아이스박스를 메고 가파른 산을 오르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 산 꼭대기는 나무도 흙도 없이 큰 바위들로만 되어 있어서 바위에 박힌 철제 계단을 타고 올라야 하는 아슬아슬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부모도 갈 곳도 없었고 이 일 말고는 다른 선택지도 없었기 때문에 무작정 아이스크림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아저씨가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정상까지 빠르게 올라가는 지름길을 알려준 사람도 아저씨였고요. 산 밑에 작은 방 한 칸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신 것도 아저씨였습니다. 검정고시를 보라고 조언도 해주셨죠. 그렇게 아저씨 따라다니며 장사를 한 지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아저씨가 갑자기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 혼자서도 장사할 수 있겠지? 예? 아저씨는요? 장사 그만하시려고요? 그래. 빚도 얼추 갚았고 애엄마가 그만 돌아오라고 하네. 혼자서 못 살겠대. 꼴 보기 싫다고 나가라고 할 때는 던지고. 이제야 이 서방님의 소중함을 깨달은 모양이지. 근데 저는요? 저 혼자 어떡해요? 저는 아저씨 말씀을 듣고 맥이 탁 풀렸습니다. 그래도 겨우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을 만났는데 이제 좀 정들만 하니까 또 이별이라는 겁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에 이어서 아저씨까지. 왜 제 주위 사람들은 다 저를 버리고 떠나가는지 전 너무 서럽기만 했습니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모든 인생사가 원래 다 그래.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인생은 어차피 혼자야. 그러니까 혼자라고 기죽지 말고 씩씩하게 살아. 공부도 놓지 말고 계속하고. 알았지? 네. 너 내가 알짜배기 자리 넘기고 가는 거다. 권리금 한 푼도 안 받고 말이다. 그러니까 나 대신 이 산에서 장사 열심히 해. 너는 착하고 성실해서 뭘 해도 성공할 거다. 얼른 돈 모아서 산 밑에 편의점이나 하나 내라. 아저씨도 안 계시는데 어느 세월에요? 바보야. 나 없으면 내 목까지 네가 싹 먹을 수 있잖냐. 나랑 갈라먹어서 언제 돈 모을래? 그런가? 그래.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떠나는 걸 기회다 생각하고 잘해봐. 이제부터 이 산은 통째로 네 거다. 알겠냐? 그렇게 해서 저는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쑥스러워서 생수 한 병 팔기도 힘들었는데 점점 넉살이 붙은 모양인지 장사도 잘 하게 되었습니다. 체구도 작고 왜소한 제가 무거운 아이스박스를 메고 빠르게 산을 오르내리는 걸 보고 사람들은 저를 땡땡산 날다람쥐라고 부르더군요. 힘들게 짊어지고 온 생수와 아이스크림이 다 팔려서 빈 아이스박스를 메고 내려갈 때는 기분이 최고였죠. 그런데 무엇보다 기분 좋은 건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는 온 세상이 제 발 아래 있었어요. 쥐뿔도 가진 것 없는 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도 부럽지가 않더군요. 나는 이 산의 주인이다. 이 산은 통째로 내 거다. 나는 뭐든지 잘해낼 수 있다. 산 정상에 있는 가장 높은 바위에 올라가 두 팔을 활짝 벌리며 온갖 폼을 다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다리를 꽉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누구세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웬 모르는 할머니 한 분이 제 다리를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는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거의 울 듯한 목소리로 저에게 역정을 내셨습니다. 위험하긴 무슨 짓이야? 당장 내려와, 당장! 할머니야말로 누구세요? 이거 놓으세요. 할머니 때문에 깜짝 놀라서 떨어질 뻔했잖아요. 그러게 어서 내려오래도 저승사자랑 인사하고 싶은 거냐? 전 할머니 성화에 못 이겨 바위에서 폴짝 뛰어 내려왔습니다.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셨는데 옆에 웬 목발이 놓여 있더라고요. 할머니, 이 목발 할머니 거예요? 설마 목발을 짚고 여기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네가 뭔 상관이냐? 남이야 목발을 짚든 손바닥을 짚든. 뭐 이렇게 괴팍한 할머니가 다 있나 싶어 먼저 내려오려는데 할머니의 행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형색색 등산복을 차려입은 등산객들과는 확연히 다른 초라한 차림에 제대로 된 등산화는커녕 고무신 같은 걸 질질 끌고 목발까지 짚으면서 이 높은 곳까지 올라오신 모양이더라고요. 할머니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송 맺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오셨어요? 그럼 혼자 오지. 어디 영감이라도 달고 왔을까 봐. 어지간히도 꼬인 할머니네. 저는 속으로 생각하면서 할머니께 생수 한 병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넌 물장사냐? 난 돈 없다. 그냥 드리는 거예요. 아까 할머니가 바위 꼭대기에서 저 구해주셨잖아요. 그래? 그래도 은혜를 영 모르는 놈은 아니네. 그제서야 할머니는 생수병을 받아 맛있게 잡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까 제가 올라갔던 바위를 향해서 두 손을 모으고 한참 동안 기도를 하시더군요. 혹시 무당 할머니인가? 저는 조금 오싹함을 느꼈죠. 아유, 이제 그만 내려가야겠다. 기도를 끝낸 할머니가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목발을 짚고 비틀비틀 걸어 내려가시더군요. 왠지 할머니가 진짜 무당인 것 같아 무섭기도 하고 또 엮이기 싫은 마음에 모른 척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성치도 않은 다리로 목발을 짚고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으며 또 가파른 길을 어떻게 내려가실지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할머니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안 되겠다. 할머니 엎이세요. 아유, 싫어. 나 혼자 갈 수 있다. 내가 이 산을 몇 년째 오는 줄 알아? 그래도 그렇게 목발 짚고는 힘들어서 못 내려가요. 얼른 엎이세요. 고집 그만 부리시고. 내가 모르는 사람 등에 왜 업이야? 이 산을 몇 년씩 다니셨다면서 저 모르세요? 땡땡산 날다람쥐? 날다람쥐 좋아하시네. 비실비실한 게 꼭 피로 먹은 강아지 같구먼. 아 참, 할머니 보면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나서 그래요. 우리 할머니도 다리가 많이 아프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힘이 센데요. 피로 먹은 강아지라뇨.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한번 믿어보시라니까요. 저는 빈 아이스박스를 앞에 메고 뒤로는 무당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할머니가 워낙 작으셔서 무겁지는 않았어요. 저는 조심조심 할머니를 업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산 아래에서 고맙다고 한마디 하시더니 목발을 짚고 쩔뚝거리며 멀리 사라지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할머니가 또 나타난 겁니다. 산 밑에서 장사하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목발을 짚고 오는 할머니가 딱 보이더라고요. 저는 얼른 달려가서 아른 채 했죠. 할머니, 다리가 아프면 좀 쉬시지. 그새를 못 참고 또 산에를 오셨어요? 등산 참 좋아하시나 보다. 그런데 할머니가 너무 무서운 얼굴로 산 꼭대기를 노려보면서 뜻밖의 말씀을 꺼내는 겁니다. 내가 여기 한가하게 등산이나 하러 온 거로 보여? 여기 산꼭대기에 못 올라가면 나는 죽어. 죽는다는 말을 들으니까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역시 내 예상대로 무당인가 보다. 하지만 그때 심정은 무당이면 어떻고 귀신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전 별 이유도 없이 그냥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더라고요. 할머니, 그 다리로는 산에 못 올라가서 죽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죽어요. 꼭대기에 뭐 볼 것도 없구만. 뭐하러 사흘을 멀다 하고 거길 올라가요? 무슨 상관이야. 신경 쓰지 말고 가서 총각 할 일이나 해. 할머니는 가족도 없어요? 자식이든 손자든 같이 좀 오자고 하시.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면서 여길 어떻게 혼자 왔대요? 제가 슬쩍 떠볼 겸 자식 얘기를 꺼내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버럭 하시더군요. 걔들이야 큰일 하는 바쁜 사람들인데 늙은이 데리고 여기를 왜 와? 우리 애들이 너처럼 한가한 줄 아냐? 아유 참. 알았어. 화 그만 내고 저랑 같이 가시죠. 얼른 업히세요. 저는 한사코 싫다고 하는 할머니를 업고 손살같이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할머니를 얼른 올려드리고 다시 오려고 아이스박스도 산밑 가게에 맡겨놨죠. 아무리 저라도 할머니를 등에 업고 아이스박스까지 메고 산 정상에 오를 자신은 없었거든요. 할머니, 어디 불편한 곳 없으시죠? 그럼 출발합니다. 꽉 잡으세요. 저는 할머니를 업고 가파른 산길을 지나 바위에 박힌 아슬아슬한 철계단을 올라 드디어 꼭대기 바위 위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제 등에서 내려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곧장 바위 앞으로 비틀비틀 걸어가더니 또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잠시 뒤 기도를 끝낸 할머니가 그제야 입을 여시더군요. 정말 고마워 젊은 총각. 사실 오늘은 다리가 너무 아파서 못 올라오려나 했는데 총각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네. 너무 고마워. 늙은이 업고 오느라 많이 힘들었지? 전 매일같이 다니는 길이라서 괜찮아요. 하루에 2번씩 아이스크림 팔러 올라오는데요, 뭘. 근데 저 뭐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늙은이한테 뭐가 궁금한데 뭐든지 물어봐요. 할머니, 혹시 무당이세요? 뭐? 무당? 할머니는 제 말을 듣더니 갑자기 산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등산객들이 다 쳐다볼 정도였어요. 그렇잖아요. 여기를 못 올라오면 죽는다는 소리를 하시질 않나. 힘들게 올라와서는 바위에 대고 기도를 하시질 않나. 그게 무당 아니고 뭐예요?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총각 덕분에 오랜만에 크게 웃었어. 우리 아들 죽고는 처음 웃어보는 것 같은데 너무 웃어서 눈물이 다 나네. 네? 할머니 아들이 죽었다고요? 할머니는 저에게 아들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나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지. 참 착했어. 싹싹하고 나한테는 딸보다 더 살갑고 다정한 아들이었지. 그런데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친구들이랑 이 산에 놀러 왔다가 정상에서 그만 발을 헛디뎌서 아래로 굴러 떨어졌지 뭐야. 예? 이 산에서요? 그래요. 지난번에 젊은 양반이 위험하게 올라서 있길래 내가 끌어내린 바로 그 자리라오. 이제야 할머니가 왜 그렇게 화를 내며 저를 바위 위에서 끌어내렸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은 그 바위에 서 있는 제가 얼마나 위태로워 보였겠어요. 그게 벌써 10년 전이네. 그날 이후로 아들 생각이 날 때마다 여기 올라와서 기도를 했어. 우리 아들 좋은 곳으로 훨훨 날아가라고. 그럼 10년 동안 이 산을 오르내리신 거예요? 처음에는 아들 잃은 슬픔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매일 왔지. 우리 아들 영혼이 여기서 울고 있을 것 같아서 도저히 집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 근데 요즘은 다리가 많이 아파져서 여기도 이제 못 오겠네.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저는 받아본 기억도 없는 엄마의 사랑인가 싶더라고요. 아픈 다리를 끌고 저를 위해 밭일을 하시던 우리 할머니 생각도 많이 났고요. 할머니, 여기 오고 싶을 땐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이렇게 또 업어드리면 되죠. 아이, 미안해서 어떻게 그래. 총각, 오늘도 나 때문에 장사도 못했잖아. 덕분에 할머니같이 좋은 친구 만났잖아요. 친구는 돈으로도 못 사는 거 아시죠? 그래도 총각도 넉넉한 형편이 아닐 텐데
하루 벌어 하루 먹으면서 나 때문에 하루 공치면 어쩌려고. 아, 그럼 내가 총각 아이스박스 하루치 물건값 계산할게. 아니에요. 돈 벌라고 하는 일 아니에요. 할머니가 진짜 우리 할머니 같아서 그래요. 우리 할머니도 다리가 많이 아프셨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한번 업어드리지도 못하고 가셨거든요. 저도 우리 할머니 못 업어드린 한풀이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할머니가 오시는 날마다 할머니를 업고 정상까지 올라간 다음에 바위 앞에서 할머니랑 같이 기도를 드리고 다시 할머니를 업고 내려왔어요. 할머니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괜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고아 신세로 보잘것없이 살아온 제가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기쁘더군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할머니는 산을 찾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 지난달에 오고 처음이네? 아, 좀 아팠어. 이젠 괜찮으셔요? 왜 이렇게 가벼워? 몸무게도 빠진 것 같은데? 총각 무거울까봐. 다이어트인가 뭔가 그것 좀 했지. 어때? 업고 올라갈 만해? 너무 가벼워서 울 할머니 바람에 날아가겠는데? 밥 좀 많이 드셔. 나 힘세니까 많이 드셔도 돼. 다이어트는 뭐하러 해? 시집이라도 가시려고? 실없는 제 농담에 평소 같으면 불호령이 떨어졌을 법도 한데 할머니는 등 뒤에서 힘없이 웃기만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갑자기 너무 쇠약해지신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할머니를 뵐 수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할머니는 오지 않으시더군요. 설마 돌아가신 건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연락처라도 하나 받아놓을 걸. 사시는 곳이라도 물어볼 걸. 연락할 길이 없어 답답하기만 했죠. 할머니가 오지 않는 몇 달간 저는 혼자서라도 바위 앞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가끔 길에 핀 꽃을 가져다 놓기도 하고 팔고 남은 생수 한 병을 부어드리기도 했죠. 그곳에서 두런두런 친형에게 이야기하듯 속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어요. 저는 이런저런 넋두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어머니가 안 오시니까 많이 쓸쓸하죠? 저도 많이 쓸쓸하네요. 전 가족이 없는 고아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형님 부러웠어요. 돌아가시고도 엄마가 지극정성으로 찾아와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엄마는 날 버리고 가서 한 번 찾지를 않던데. 형님,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저 할머니 딱 한 번만 더 만날 수 있게 형님이 좀 도와주세요. 할머니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거든요. 꼭 한 번만 산에 와달라고 형님이 좀 전해주세요. 설마 벌써 돌아가신 건 아니겠죠? 이렇게 미친놈처럼 바위 앞에서 혼잣말을 늘어놓고 내려가는 게 어느덧 저의 일상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얼마 후 깜짝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이 제 소원을 들어준 걸까요? 할머니가 제 눈앞에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만난 할머니는 제가 알던 원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오셨거든요. 할머니 동생이라는 분이 할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휠체어를 탄 할머니는 전보다 더 많이 수척해져 있었고 너무나도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말씀도 제대로 못하실 정도였죠. 언니가 여기 와야 한다고 어찌나 성화를 하는지 병원에서 외출 허락도 겨우 떨어졌어요. 지금 좀 심각한 상태거든요. 할머니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고관절이 닳아서 걷지를 못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목발 짚고 걸어 다녔는데 이제는 아주 내려앉아서 혼자서는 거동을 못해. 수술하려고 해도 수술을 버틸 몸이 아니라 수술도 못한대요. 할머니 동생에게 들은 할머니의 상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수술도 받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태였던 거죠. 할머니, 병원에서 치료 잘 받고 계시지 여길 왜 왔어요? 다리 다 나으면 오시지. 총각 보고 싶어서 왔지. 내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서둘러야 해. 그래요, 잘 오셨어. 나도 할머니 보고 싶었어. 안 그래도 내가 할머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아니야. 내가 먼저 해야 해. 내가 총각 덕분에 얼마나 고마웠나 몰라. 총각이랑 같이 산에 다니면서 행복했어.
꼭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말이야. 보잘것없는 늙은이한테 친절하게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 높은 산을 나를 업고 오르내리고 얼마나 진이 빠지고 힘들었어. 이 세상 누구도 나한테 이렇게 해준 사람은 없어. 너무 고마워. 이 은혜는 내가 죽어서도 절대 안 잊을게요. 할머니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울컥했습니다. 그때 할머니 동생도 한마디 거들더군요. 우리는 산에 가지 말라고 말리기만 했지. 거기서 업고 올라갈 생각은 꿈에도 못했어. 얘기만 들어도 너무 대단해요. 아닙니다. 저야말로 우리 할머니가 살아오신 것처럼 좋았습니다. 할머니 업고 다니면서 정말 하나도 안 힘든 줄 몰랐어요. 저야말로 진짜 가족이 생긴 것처럼 좋았어요. 전 엄마 아빠가 내버린 고아거든요. 저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여기 안 오시니까 내가 같이 대화할 사람이 없더라니까요. 장사 열심히 해서 돈 벌 생각해야지. 늙은이랑 잡담이나 하려고 하면 쓰나. 보여줄 게 있어. 이리 따라와요. 할머니는 저를 산 밑에 있는 가게로 데려갔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있는 널찍한 곳이었는데 원래 여기는 등산객들 상대로 기념품이나 간단한 음료들을 팔던 곳이었는데 어쩐 일인지 텅 비어 있더라고요. 여기 어때? 네? 뭐가요? 여기서 장사하면 어떻겠냐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여기 원래 장사하시던 분들은 어디 가셨지? 여기 분명히 기념품 가게 같은 곳이었는데. 가게 정리할 거라는 소문 듣고 내가 얼른 사들인 거야. 총각 주려고. 전 너무 놀라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로또에 당첨됐다고 해도 이보다 더 놀랍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기 이제부터 총각 가게야. 산 꼭대기까지 짊어지고 올라가서 장사하지 말고 여기서 편하게 장사해요. 예? 아니에요. 제가 한 게 뭐 있다고 이런 걸 받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할머니. 아니야. 내가 총각한테 그동안 신세 진 건 꼭 갚고 싶어서 그래. 신세는 무슨... 그리고 할머니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가게를 얻어요. 그러지 마세요. 저 불편해요. 내가 전 재산을 털어서 알거지가 되는 한이 있어도 총각한테는 꼭 보답을 하고 싶어.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늙은이 마지막 소원이다 생각하고 제발 내가 하자는 대로 해줘요. 저는 할머니 성화에 못 이겨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계약서를 쓰고 가게를 증여받았습니다. 모든 게 얼떨떨하더군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요. 근데 계약서를 쓰시는 할머니 얼굴을 보고 다른 생각 안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을 받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나이 21에 번듯한 가게를 가진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아빠에게서 도망쳐 나와 이 산에서 아이스크림 팔던 아저씨를 만난 지 7년 만의 일이었어요. 전 제 가게를 열게 돼서 너무나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슬펐어요. 그날 법무사 사무실에 함께 갔던 이후로 할머니의 모습을 다시는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 결국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부고를 받고 보니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슬픈 마음을 추스르고 할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 위해 장례식장으로 달려간 저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할머니의 빈소가 화환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할머니 앞으로 온 화환은 더 이상 놓을 곳이 없어 복도 밖까지 길게 늘어서 있는 상태였어요.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할머니 빈소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잘못 찾아온 건 아닌가 싶었는데 영정사진을 보니 제가 알던 할머니가 맞더군요. 제가 괜히 두리번거리면서 어색하게 구니까 상주가 얼른 와서 저에게 묻더군요. 어떻게 오셨는지요? 아, 저는 할머니와 아는 사이인데 사실 산에서 만나서... 제가 제 자신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누가 반갑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총각, 여기야. 아이고 와줘서 고맙네. 나 기억나죠? 그때 언니 휠체어 밀고 갔었잖아. 아, 할머니 동생분이시네요? 얼마나 성심이 크십니까? 와줘서 고마워요. 언니도 너무 반가워할 거야.
너희도 어서 인사드려라. 네 엄마 산 꼭대기까지 업어다 드린 바로 그분이야. 할머니 가족들은 깜짝 놀라며 그제야 제 손을 잡고 고맙다며 인사를 전하더군요. 제가 둘째 아들입니다. 저희 형 사고 난 곳을 매일같이 어머니 업고 올라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 어머니가 생전에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형 보러 자주 갈 수 있다고요. 그게 다 선생님 덕분이었네요. 어떻게 보답을 드려야 될지. 보답이라뇨. 저는 이미 할머니께 너무 많은 것들을 받아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아닙니다. 자식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께 큰 위로가 되셨을 겁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영정사진을 보니 할머니가 제 등에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며 웃고 울고 하던 게 생각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큰 아드님을 만나셨겠죠? 그랬겠죠? 둘이 벌써 만나서 옛날 얘기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화환이 일이 많은 걸 보니 보통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저는 할머니가 생전에 어떤 분이었는지 정확히 몰라서요. 그냥 아들 그리워하는 평범하고 가난한 할머니인 줄만 알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 그게 아니네요. 저희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정말 모르셨어요? 어머니는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신 사업가셨어요. 소위 말하는 큰손이셨죠. 강남 쪽에 큰 건물만도 몇 채는 갖고 계셨으니까요. 어쩐지 자꾸 저한테 강남에 아파트를 사라고 하시더니 전 할머니 잔소리가 생각나서 저도 모르게 피식 웃었어요. 근데 할머니 둘째 아들이 뜻밖의 제안을 하는 겁니다. 강남 쪽으로 진출해 볼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생전에 어머님께서도 선생님께 은혜 갚아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서양 말고 말씀해 보세요. 할머니의 둘째 아들은 저에게 부동산 컨설팅 회사 대표 지감이 새겨진 명함 한 장을 내밀더군요. 어머니를 대신해서 제가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뭐든지 원하시는 건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손사리를 치며 사양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시골 촌놈이라 강남 같은 곳에선 못 살아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이미 그 산에서 너무나 과분한 선물을 마련해 주셨는걸요. 저는 그 산에 자리 잡고 오래오래 살 겁니다. 그래도 뭐든지 들어주겠다는 제안을 영영 거절하기는 아쉬워서 마음속에 품고 있던 한 가지 부탁을 청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뭐든지 말씀해 보세요. 할머니 첫 기일 때 제가 참석해도 될까요? 너무 주제넘은 줄은 알지만 저도 할머니께 받은 게 많아서 감사 인사를 올리고 명복을 빌어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을 들은 할머니 둘째 아들은 너무 기뻐하며 눈물까지 보이시더라고요. 아, 되고 말고요. 이렇게까지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돌아가시고 형제는 저 혼자뿐이라 많이 쓸쓸했는데 막내 동생이 생긴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할머니 재산뿐만 아니라 명절이며 가족 행사까지 빠짐없이 초대되었습니다. 가족 하나 없이 외로운 신세였던 저에게도 가족과 같은 소중한 사람들이 생긴 거죠. 할머니의 가족분들 덕분에 꼭 피와 살을 나누어야 가족이 아니라 따뜻한 정을 나누어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가게도 제법 잘 됩니다. 요즘 그 산에 큰 호텔 리조트가 들어서면서 관광객이 부쩍 늘었거든요. 할머니 덕분에 편하게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 저는 아이스박스를 메고 산 꼭대기에 오릅니다. 고생이 몸에 밴 탓인지 편하게 앉아만 있으니 오히려 몸이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산 꼭대기에서 할머니와 할머니 큰아들에게 감사 기도 올리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외로운 제 인생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신 분들이니까요. 여러분도 제가 살고 있는 산에 오시면 제 가게에 꼭 들러주세요. 제가 시원한 아이스크림 하나씩 대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